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일단 5시까지 쉬었다가 이제 시스템 라이브러리만 남았거든요. 시스템 라이브러리는 그렇게 막 복잡한 거는 없어요. 그래서 쉬고 5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계속 받을 테니까 뭐 궁금한 거는 채팅창에 넣어주세요. 5시에 뵐게요. 과정 5일차 때 VT 도입을 위한 방법론은 아니고요. 이제 후속 프로세스, 이제 후속으로 저희가 어떻게 지원해드리는지 안내는 있을 거고요. 아마도 이제 이걸 써보실 거잖아요. 트라이얼 기간 동안에. 그때 써보시면서 실제로 개발하거나 뭐 설계한 프로세스를 서버에 올려서 보수로 이제 실행시켜보고 이런 작업이 궁금하실 텐데 그때 쓸 수 있는 그 오케스트레이터 서비스 버전이랑 뭐 그런 거 접속하시는 방법, 그 다음에 사용하시는 방법 이런 거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제품 세일즈 시간이라고 따로 마련된 거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궁금한 거는 아마 후속으로 멘토링 하시는 분들을 붙여드릴 거거든요, 저희가. 그분들과 협의하면서 필요한 건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영재님 스텝 레코더 어디서 실행하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그냥 그 디자인할 때 녹화 기능 말고 전체적으로 화면 이렇게 시스템 작동하는 기능 보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 설치된 위치를 찾아가야 되는데 조금 경로가 복잡해서 제가 간단히 접근하는 방법 알려드리면은요. 여기 햄버거 버튼 클릭하시고 도움말에 로그 폴더 열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그 브리티 설치된 거 밑에 로그 파일들이 들어있는 폴더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 폴더 말고 그 위 단계 폴더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거기에 제가 또 못 찾네요, 이거. IPA 스텝 레코더라고 있어요. 요거 실행하시면 저쪽에 또 떴네요. 잠깐만요. 요 상단에 요런 거 보이시죠? 요런 게 실행이 돼요. 여기서 이제 레코드 버튼 누르면 그때부터 막 내가 조작하는 부분이 녹화가 되기 시작하고 요거 시작하면 요쪽 버튼, 네모 버튼이 또 활성화가 되거든요. 빨간색으로. 그래서 할 거 다 녹화가 끝나야겠다 그러면 요 네모 누르시면 멈춰서 해당하는 파일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작성된 파일은 또 어디 생기느냐 이렇게 또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는 여기 문서 밑에 브리티 웍스 프로젝트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지금 막 작업하고 있는 설계 문서들이 생성되는 곳이고요. 브리티 웍스 레코더 프로젝트라고 폴더가 하나 생겨요. 레코딩을 한번 실행을 하시면 여기 밑에 각 날짜별로 이제 비디오들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실행을 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저희 강의 시작 전인데 한번 설명 다시 드릴게요. 스텝 레코더라는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첫날에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 업무 자동화를 내가 직접 개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개발 조직에다가 이런 업무를 자동화시키고 싶습니다라고 요청을 할 때 그냥 문서나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게 제일 명백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스텝 레코더라는 기능이 있는데 요 햄버거 버튼 클릭을 하시면 햄버거 버튼 클릭하는 이유는 그 스텝 레코더 위치한 곳을 좀 찾아가는 게 경로가 조금 어려워요. 문서 그 파일 패스가 뭐 계정 밑에 앱 데이터 밑에 로밍 밑에 브리티 웍스 디자이너라는 곳 아래쪽에 스텝 레코더가 있는데 이걸 찾아가라고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기 햄버거 버튼 클릭하시고 도움말 가서 로그 폴더 열기를 하시면 그 브리티 웍스 디자이너 밑에 로그라는 폴더 밑으로 가져요. 자동으로.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그 로그 폴더 바로 상위 폴더를 찍으면 거기에 스텝 레코더랑 뭐 각종 실행 파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건 보 파일, 디자이너 파일 뭐 이런 거 있고 ipa.step recorder 이렇게 되어 있는 파일. 요게 스텝 레코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시면 그 화면 상단에 요 영역 보이시죠? 요 부분 같이 요런 아이콘이 나타나요. 이 상태에서 빨강을 누르시면 이제 도움말 뜨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뭔가 이제 막 조작을 하고 이걸 열었다가 닫았다가 한 다음에 다 했다. 그럼 멈춤. 이렇게 하면 요 지금 네가 작동한 것들을 저장을 할래? 하면 응 하면 만약에 내가 요거는 빼고 저장하고 싶어. 요거 조작한 건 그러면 요거 체크해줘야 해제하시면 되고요. 선택을 하고 이렇게 확인을 하면 선택된 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것들은 다 레코딩이 같이 돼요. 그래서 확인 이렇게 하면 다시 좀 복잡한데 비디오가 만들어지는데 비디오가 만들어지는 위치는 또 좀 다른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문서 밑에 브리티웍스 레코더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제가 5시에 작업한 뭔가 폴더가 생겼죠. 생기고 뭔가 작업한 내역이 기록이 되어 있고 리소시스 밑에 들어가면 스텝 레코더 비디오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보면
내가 좀 전에 막 작동하던 것들 그런 게 레코딩이 된 걸 보실 수 있으시죠? 이런 식으로 레코딩을 한 다음에 그 개발 조직에다가 전달을 하면 더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어요. 네. 그 오후 과정 이어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거 다 했고요. 시스템 라이브러리만 남았어요. 오늘 진행할 내용은. 시스템 라이브러리는 뭐 파일을 처리한다든지 디렉토리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윈도우즈 명령어를 실행하거나 단축키 사용하는 것들, 그리고 아까 그 사람이랑 인터페이스 필요할 때 사용한다는 인풋 박스, 메시지 박스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름 보시면 또 이것도 굉장히 명확해요. 파일을 생성해, 실행해, 카피해, 뭐 닫아, 옮겨, 이름을 바꿔, 있니 없니 뭐 이런 거 체크하면 다 이름 보면 아 이게 뭐 하는 건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카드를 써야 되는데 모르겠다 하면 대충 짐작해서 쓰셔도 아마 찾아지실 거예요. 되게 쉽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오늘 실습해 볼 거는 create 디렉토리, 뭐 create 파일 해서 디렉토리를 생성을 하고 파일을 생성을 하고 파일을 실행을 해보고 뭐 카피 페이스트 컷 이거는 컨트롤 C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카드들이 이미 이런 것들은 마련이 돼 있어서 바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화면 스크린샷을 뜨는 기능, 그 다음에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명령어들을 직접 실행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렉토리랑 파일을 생성을 해보는 건데요. 그 C 드라이브에 RPA 워크라는 폴더를 만들고 요 텍스트 문서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 파일이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한번 체크를 하고 그 결과를 파일 있음 없음 이렇게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앞에서 실습 잘 따라오신 분들은 처음 접하는 카드들도 있지만 아마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렵지 않게 해보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저랑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습 시스템 이렇게 들어갈게요. 새 작업을 하고 폴더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디렉토리를 생성하는 거니 생성해줘. 그러니까 create 디렉토리 카드를 찾아서 얹습니다. create 디렉토리 카드 속성을 보면 경로를 지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생성이니까 뭐 이렇게 찾아서 하기는 조금 힘들겠죠. 없던 걸 만드는 거니까. 요거는 따옴표로 묶은 경로를 써주시면 되고요. C 밑에 또 역슬래시는 2개씩 써야 된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C 밑에 RPA 워크라는 거 만들기로 했잖아요. 마지막 슬래시 2개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행을 하면 C 밑에 RPA 워크라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 다음에 생성한 폴더에 파일을 만들기로 했죠. 그럼 test.txt 파일을 만들어라. 파일을 생성해라. create 파일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카드를 얹어서 생성할 파일의 경로를 지정을 해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역슬래시 2개 쓰시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RPA 워크 밑에 test.txt를 만들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뭐 create 엑셀 뭐 이런 거 할 때랑 마찬가지로 오버라이트를 할지 말지 이런 옵션이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지금 RPA 워크 디렉토리는 이미 만들어져 있을 테니까 RPA 워크 2 디렉토리를 만들도록 할게요. 이번 실습에서는. 그리고 파일 경로도 RPA 워크 2 밑에 이렇게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파일을 만든 다음에 그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파일이 존재해? 이렇게 물어보는 카드잖아요. 그러면은 is 파일 exist 이렇게 파일이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름이 굉장히 명시적이에요. is 파일 exist 카드를 찾아서 얹으시고 찾으려고 하는 파일 경로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앞에서 파일 생성할 때 적으신 거 그냥 카피해서 오시면 됩니다. is 파일 exist에서 패스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아이고. 이렇게 붙이시고 그러면은 C의 RPA 워크 2 밑에
test.txt 파일이 있어? 이렇게 찾아서 만약에 있으면 true가 반환이 될 거고 없으면 false가 반환이 될 거예요. 그 결과가 여기 result라는 변수에 찍힐 건데 우리는 변수를 선언해서 쓸 버릇 해야 되니까 파일 존재, 파일 존재라는 변수를 제가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그 결과를 파일 존재라는 변수에 담은 다음에 있으면 어떻게 하고 없으면 어떻게 하고 하는 카드가 뭐였죠? if 카드죠. 그래서 if 카드를 얹은 다음에 아까 파일 존재가 true인지 false인지를 체크를 하면 돼요. 그래서 this 파일 존재가 true면 메시지 박스로 파일 있음 이렇게 찍고요. 만약에 파일이 존재하니 했을 때 false면 파일 없음 이렇게 찍을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디렉토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고요. C에 RPA work2라는 디렉토리는 없죠. 그래서 그게 생기는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실행. 파일 있음으로 이제 메시지 박스가 떴죠. 그러면 진짜로 파일이 있는지 검사하러 갈게요. 그러면은 아까는 없었는데 RPA work2라는 게 생긴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안에 test.txt가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시스템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면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생성하거나 뭐 존재 여부를 체크한다거나 이런 기능들을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따로 실습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건 제가 캡처를 다 해놨으니까 이따가 복습하실 때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캡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test2.txt라는 파일을 생성을 한 다음에 그 파일을 실행을 해서 화면을 캡처를 해라. 뭐 그런 내용인데 이거 create 파일하고 안 써본 카드가 이 두 카드죠. execute 파일 카드랑 스크린샷 카드. 한번 해볼게요. 안 써본 카드니까. sys2에서 create 파일. create 파일을 하는데 RPA 워크 밑에 test2.txt 파일요. C 밑에 RPA 워크 밑에 test2.txt 파일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파일을 실행을 시켜요. 실행을 시킬 때 오픈 엑셀이나 뭐 이런 건 있는데 오픈 파일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대신에 execute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execute 파일 카드를 얹고 실행시키고 싶은 파일 경로를 지정을 해주면 돼요. 지정을 해주고 그게 실행이 된 다음에 스크린샷을 떠야 되죠. 스크린샷 카드를 한번 올려볼게요. 여기서 삽입 해볼까요? 삽입 스크린샷. 그러면 이거는 Alt 프린트 스크린 누른 거랑 똑같은 액션이 일어난다 라는 뜻으로 이름이 이렇게 써 있어요. 추가를 하고 보시면 스크린샷 속성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보면 비포 딜레이는 이제 스크린샷 뜨기 전에 약간 딜레이 타임을 얼마나 줄래 이런 거고요. 300 이렇게 세팅하면 이제 300ms만큼 기다렸다가 스크린샷을 뜨겠다 이런 뜻이고요. 애프터 딜레이는 스크린샷 뜬 다음에 조금 딜레이 타임 두고 싶을 때 얼만큼 두고 싶은지
그렇게 지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패스 부분은 지금 캡처 일단 스크린샷을 뜨면은 클립보드에 저장이 되는데 클립보드 말고 나는 파일로 저장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여기에다가 저장할 파일 경로를 지정을 하면 돼요. 그리고 풀스크린 트루 폴스는 전체 화면을 다 뜰지 아니면은 지금 포커스가 가 있는 어플리케이션만 캡처를 뜰지 그 옵션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업무 정의에 따라서 이거를 RPA 워크 밑에 screenshot.png 파일로 저장을 하라고 했네요. 그렇게 경로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C에 RPA 워크 밑에 screenshot.png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일단 false로 두고 그 활성화된 그 어플리케이션만 캡처 뜨는지 한번 먼저 볼게요. 테스트2가 생성이 되면서 뭔가 후룩 지나갔는데 파일이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RPA 워크 디렉토리 밑에 test2.txt가 5시 11분에 만들어졌고 screenshot.png 파일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열어보면 test2.txt가 캡처가 된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실행이 되고요. 그러면 아까 스크린샷 카드에서 풀스크린으로 제가 옵션을 바꿔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걸 풀스크린을 true로 여기 풀스크린 부분을 true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다시 실행을 하고요. 다시 검사를 하러 가보면 이번에는 스크린샷이 5시 12분에 생성됐고 보면은 전체 저는 이제 듀얼 모니터 쓰고 있는데 저 포함해서 전부 다 캡처가 된 걸 풀스크린으로 캡처를 된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화면 자체를 캡처를 할 수 있고요. 요거는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은 이제 로봇이 자동화 업무를 쭉 수행을 한 다음에 중간중간에 결과를 기록을 하거나 자기가 작업한 결과물이 어땠다. 뭐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 뭔가를 수행을 했는데 그 수치나 그래프 같은 거를 따로 뭐 피드백을 안 하고 그걸 스크린샷을 떠서 저장을 시켜서 나중에 볼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실행을 하다가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예기치 못하게. 그 경우에 그 오류 상황 자체를 캡처를 해서 저장을 해서 나중에 좀 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은 클립보드 사용하는 건데요. 계속 똑같이 메모장 2개 열어갖고 붙이고 이런 내용인데 요번에는 그 셀렉트 올 카드랑 카피 카드를 써가지고 클립보드에 복사를 했다가 붙여넣는 그런 형태예요. 방금 지금 질문이 왔는데 작성한 프로세스 내에 어떤 액티비티 카드를 사용했는지 잘 모르시겠다는 게 방금 제가 시연해드린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화면 캡처할 때는 스크린샷 카드를 썼고요. 그 다음에 파일 생성하거나 실행할 때는 이렇게 create 파일이나 execute 파일 이런 거 썼습니다. 지연 시간 기준이 어떨 때 밀리세컨드고 세컨드일 때도 있는데 그게 아마 속성에 표시가 될 텐데 돼야지 맞는데 조금 세심하게 안 되어 있는 느낌이죠. 어떤 그 카드별로 약간 좀 다른데 이렇게 속성 위에 마우스 오버하면은 설명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성의 있게 쓴 데는 밀리세컨드인지 세컨드인지 이런 거 조금 언급이 돼 있고 아닌 경우는 여기에 뭐 S 이런 식으로 해서 언급된 데도 있고 그래요. 근데 내가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고 알고 싶다 그랬을 때는 도움말을 보통은 참조를 해서 쓰거든요. 도움말 보는 거는 어제 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 내가 스크린샷에 대한 도움말을 보고 싶다 하면 스크린샷을 선택을 하고 F1을 하면 도움말 창이 열리면서 F1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게 좀 로딩이 좀 느리고 이러면은 잘 못 찾아갈 때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막 뭔가 이렇게 찾으려고 애 쓰는 모습은 보이시죠? 근데 잘 못 찾아주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이렇게 하다가 로딩이 너무 길어지면. 그런 경우에는 기다리지 말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니까 검색을 먼저 해볼게요. 그래서 스크린샷 이렇게 검색을 하고 엔터 치시면 스크린샷이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들을 다 찾아주는데 조금 로딩이 느리네요. 이 도움말 부분은 요즘에 저희가 좀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영향인지 좀 검색이 바로 안 되네요. 원래 금방 나와야지 되는데. 찾으면은 이제 카드별로 세부 그 속성들이 어떤 의미로 정의되어 있는지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좀 늦게 로딩이 됐는데 지금 내가 찾는 건 요 스크린샷이잖아요. 여기 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세컨드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좀 수정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대체로 아마 디폴트 값이 뭐 10 그 정도 세팅된 거면은 초고요. 아니면 이렇게 좀 숫자가 큰 게 들어있다 그러면 밀리세컨드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요거는 저희가 좀 더 정교하게 세팅을 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상위 버전 가면은 여기 도움말 같은 게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버전에선 조금 불편하실 텐데 이제 다음 버전 나오면은 좀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저희가 요 기술팀이랑 요 관리하는 부분에 다시 전달해서 좀 정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제가 시간이 지금 거의 끝날 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서 시연은 안 하고 그냥 요 카드로 그냥 보여드리면은요. 메모장을 이건 계속 오전에 계속 했던 거죠. 그죠? 메모장 두 개를 열고 첫 번째 메모장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값을 뭔가를 입력을 한 다음에 셀렉트 올 카드를 쓰면은 활성화된 그 어플리케이션 위에서 컨트롤 A 누른 것처럼 셀렉트 올이 실행이 돼요. 그런 다음에 카피 카드를 다시 쓰면 컨트롤 C를 누른 것처럼 그 선택된 영역이 복사가 돼서 클립보드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저장된 값을 후속 프로세스에서 활용을 하려면 뭔가 변수에다가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디스적 클립보드 내용이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놓고 get 클립보드 카드를 써가지고 클립보드에 저장된 내용을 변수에 담아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메모장을 활성화시키고 메모장에다가 그 클립보드 내용을 붙여넣기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셋 텍스트로 붙이게 해놨는데 여기에 페이스트 카드 쓰셔도 돼요. 그러면은 요 클립보드 이거 없이 여기 액티베이트 한 다음에 바로 페이스트 카드 써도 결과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클립보드도 활용할 수 있다. 시스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그런 걸 이제 실습을 해보려고 했고요. 지금 또 이제 IP config라고 명령어를 직접 실행해 보실 수도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execute command 카드가 윈도우즈 명령어를 직접 실행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를 얹고 커맨드에다가 실행시키고 싶은 명령어를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 실행이 돼요. 지금 도스창이 열리면서 IP config 이렇게 친 거랑 동일하게 실행이 되고 그 결과가 이제 실제로 도스창에서 뜨면 까만색에서 이제 IP config 치면 뭐가 좌르르륵 나오잖아요. 그 좌르르륵 나온 내용이 아웃풋으로 전달이 돼요. 그럼 후속 프로세스에서 그걸 활용을 해서 뭔가 처리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뭐 IP config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뭐 다양한 윈도우즈 시스템 명령어들을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바꿔가면서 테스트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오전에 실습이 조금씩 천천히 가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좀 마무리가 바빠졌는데 일단 오늘 진행했던 내용들 한번 다시 훑으면 아주 빠르게 한번 훑어볼게요. 그러면 바로 가지지를 않네요. 그래서 오늘
진행했던 내용은 그 VT RPA한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라이브러리들을 활용을 해서 업무 지시를 하는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VT RPA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웹에 특화된 웹 라이브러리, 엑셀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플로우 컨트롤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시스템 명령어나 파일 시스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굉장히 뭐가 안 될 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객체 인식 안 되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이미지 라이브러리, 그런 걸 실습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실습은 안 해봤지만 아웃룩 라이브러리랑 샘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하면 그 PC에 설치된 아웃룩이나 샘을 활용을 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고요. 오케스트레이터 라이브러리는 아마 내일이랑 모레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작성된 프로세스를 서버에 올린 다음에 그 프로세스 간의 선후 관계라든가 그런 관련성 이런 것들을 좀 제어하면서 조정하는 그런 라이브러리거든요. 그거는 3, 4일차에 아마 자세히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냥 개발 안 해보신 분들 대상으로 어플리케이션, 뭐 앱, 객체, 속성, 프로세스 아이디, 변수 이런 거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앱 라이브러리는 뭐 어떤 것이 있다 이런 거 쭉 훑어보고 쓰는 걸 좀 시간을 많이 들여서 테스트를 해봤죠. 그래서 텍스트 인풋, 셋 텍스트 이런 거는 같아 보이지만 약간 작동되는 방식이 다르고 활용도 다르게 할 수 있다. 키 인풋은 키보드를 쓰는 건 똑같지만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보다는 키보드 자체에 키 인풋을 하는 개념으로 쓰는다. 단축키를 넣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 특수키를 넣는다든지 그런 거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로딩되기 전에 뭐 클릭을 한다든지 다음 액션이 수행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웨이트 어피어 이런 카드들을 썼었다. 이런 거 해봤고요. 그래서 메모장을 여러 개를 가지고 실습을 계속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플로우 컨트롤 라이브러리에서는 판단이나 반복이 필요한 업무들을 처리하기 위한 카드다. 그리고 값을 세팅하거나 스크립트 처리를 하기 위한 그런 기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발 기초로 이제 개념들을 조금 살펴봤었고, 배열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봤죠.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다음으로 엑셀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하는 방법을 조금 맛보기로 조금 진행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조금 갈증이 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 굉장히 간단한 것만 살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내일이랑 모레랑 실습하고 심화 과정 진행하면서 많이 쓰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어려우셨던 분들은 조금 복습을 해서 익숙해지도록 하시면 내일이랑 모레 진행할 때 조금 수월하게 진행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부분은 이제 뭐 엑셀을 실행을 하고 쓰고 이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봤다. 데이터 읽어서 어떤 형태로 반환이 되는지 한번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웹 라이브러리. 이거는 이제 앱 라이브러리에서도 할 수 있지만 웹 문서들을 다룰 때는 웹 라이브러리로 하는 게 더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다. 뭐 그런 말씀 드렸고요. 대신에 프로세스 아이디 베이스로 가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웹 라이브러리로 시작한 것들은 웹 라이브러리로 계속 진행해야지 중간 단계에서부터 실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라이브러리를 끼워서 할 때 약간 조심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객체 설계할 때 지정한 영역을 이미지로 캡처를 한 다음에 같은 이미지를 실행을 하면서 찾아서 후속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미지 라이브러리를 조금 실습을 해봤고요. 이미지 라이브러리는 그 자체 기능을 위해서도 썼지만 이런 식으로 인식하기 힘든 객체를 조작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좀 활용을 했었다. 상대 경로를 활용해서 상대 좌표를 활용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해서 디렉토리나 파일 이런 파일 시스템을 다뤘고 단축키 사용하는 카드들이 있었고 스크린샷 뜨는 것도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명령어 실행하는 건 직접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걸 보셨고요. 이런 식으로 오늘 기본 라이브러리들을 쭉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아마 간단한 업무들은 다 이제 개발을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아마 내일부터 진행되는 심화 과정에서는 조금 더 어떻게 활용하는지 실생활에서 로봇 사원들한테 좀 더 복잡한 업무는 어떻게 시키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거고 내일까지 잘 배우면 어지간한 것들은 이제 다 개발하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